안녕하세요, 너구리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자전거, 로드 자전거를 타면서 자전거 회사들에게 바라는 거 한 가지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개인적으로 바라는 거예요. 네, 그거는 뭐냐면 제가 지금 이미지로도 띄워놨지만 화면에다가 크랭크입니다. 크랭크. 우리가 자전거를 사면은 완차 브랜드를 사게 되면 크랭크 사이즈를 조절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로드 자전거를 입문하시는 분들, 저도 처음엔 몰랐습니다. 이런 게 뭐 자전거 크랭크에도 사이즈가 있는지 이런 거 자체를 몰랐어요. 네, 근데 자전거를 타다 보니까 그런 게 있대요. 자전거의 크랭크가 이 규격이 다 달라요. 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그런 게 있어? 근데 알고 보니 내 성향과 내 상황과 이런 거에 내가 쓰고 있는 게 내가 자전거에 샀을 때 달려있는 게 나에게 맞지 않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된 거죠. 자, 지금 보시면은 이게 그 스램 크랭크죠. 가격이 뭐 후덜덜 하기는 한데,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체인링이라고 돼 있는데 보면 5037, 4835, 4633, 5239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이 크랭크에 지금 보시면은 요 체인링 지금 사이즈가 이렇게 변하잖아요. 이게 자전거마다 사이즈가 다 다릅니다. 예. 근데 이게 왜 제가 바라는 부분이고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냐면은 자전거를 살 때 이걸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살 때 내가 기본적으로 저는 컴팩트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컴팩트를 떠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뭐 동호인 수준에서는, 그리고 한국에서는, 대한민국 지형에서는 1대1 기어비는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1대1 기어비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산지 지형이 많고 조금만 어디 가도 경사 10% 정도는 그냥 뭐 쉽게 나오는 나라이기 때문에, 심지어 여러분들이 도심에서 생활을 하신다고 해도 도심만 해도 굉장히 오르막이 많은 게 대한민국이잖아요. 예. 근데 지금 요 체이닝에서는 4633이 컴팩이라고 할 수 있겠죠. 4633. 그러면은 요 33 기업이, 그리고 뒤에 요 카세트를 1033으로 꼽으면은 1대1 기업이가 나온다라는 얘기죠. 자, 이게 저는 필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우리가 자전거를 살 때 완차로 브랜드를 사게 되면 이거를 선택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어요. 심지어 내가 돈을 낸다고 해도. 자, 제가 예전 썰을 좀 풀어보자면, 제가 2014년에 자이언트 프로펠을 구매를 했습니다. 이때 크랭크가 스탠다드에 1125가 다 25인가 하여튼 이게 달려 있었어요. 이거는 솔직히 탈 수가 없는 수준이에요. 이건 진짜 솔직히 말하면 한국 지형에서는 거의 못합니다. 아이유만 가도 이 스탠다드의 1125로 뭘 할 수가 없는 수준이에요. 진짜 오르막을 거의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구매해서 제일 먼저 한 게, 저는 이때도 잘 몰랐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그걸로 오르막 못 간다, 그래서 중고로, 도싸에서 중고로 컴팩 크랭크에다가 1030인가 하여튼 그걸로 바꿨어요. 근데 이것도 33에 그럼 30이잖아요. 이때 아니 28입니다. 28 1128로 바꿨어요. 1128로. 근데 이것도 33에 28이잖아요. 기어비 가격도 제대로 안 나와요. 이거 1대1로 가려면 이것도 한참 멀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28 정도가 거의 뭐 한 개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뭐 그냥 뭐 표준이다 라고 쓰던 때이기 때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요즘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로 선수들도 뚜르드 프랑스 나가는 프로 선수들도 1대1 기어비를 사용을 합니다. 1대1 기어비를. 그러니까 프로 선수들도 1대1 기어비. 뒤에 11, 뭐 시마노 쓰는 사람들 1134 쓰고요. 스램 쓰는 사람들 1033 씁니다. 그리고 앞에 크랭크는 물론 미컴 정도 쓰겠죠. 그러니까 산악 스테이지에서는. 그러니까 진짜 세계 최고의 선수들도 세계에서 제일 자전거 잘 탄다는 최고의 선수들, 뭐 마르다 못해 정말 뼈밖에 없어 보이는 그런 선수들조차도 1대1 기어비를 쓴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 동호인, 일반적인 사람들, 우리들이 1대1 기어비가 아닌 자전거로 산악 구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산이 뭐 크진 않아도 산이 너무 많은 이런 곳에서 자전거 타기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바라는 건 뭐냐면, 좀 이거를 뭐 좀 어느 정도 비용을 내고라도 선택을 할 수 있게 좀 해달라라는 게 제 바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우리 완차 브랜드들이 제가 조사를 했을 때 거의 컴팩트 크랭크를 끼워주는 곳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컴팩트 크랭크를 좀 기본으로 좀 껴줬으면 좋겠다. 즉 그러니까 뭐냐면 애초에 팔 때 컴팩트 크랭크를 끼워달라라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 아니면은 크랭크를 좀 선택할 수 있게,
크랭크를 자동차를 살 때만 해도 보세요. 자동차 살 때 옵션 선택할 수 있잖아요. 휠 선택할 수 있고 뭐 외장 컬러도 선택할 수 있고 뭐 이런 거 되잖아요. 근데 자전거는 물론 이게 자전거를 만드는 뭐 제조 과정에서 뭐 이런 프로세스가 있으니까 뭐 힘들겠죠. 예, 물론 충분히 그런 게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다른 것들은 뭐 그렇다고 쳐요. 다른 것들은 진짜 다른 것들은 뭐 다 그렇고 뭐 이유가 있겠고 뭐 하여튼 뭐 그런 사정이 있겠고 기업의 뭐 이런 비즈니스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 크랭크나 스프라켓 같은 경우에는 좀 자전거를 주문할 때 좀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면 진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쭉 훑어봤어요. 이거 여기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들은 이 회사가 뭐 잘못됐다라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이 자전거, 이 S웍스 타막의 SL8 이런 그 자전거들은 뭐 세계 최정상급 프로 선수들이 타는 자전거랑 동일한 제품이니까 뭐 여기에 들어가 있는 컴포넌트가 뭐 어떻다 저떻다 말하는 것조차도 좀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일 수 있겠죠. 예, 그런 건 있겠죠. 근데 어쨌든 여기도 보시면은 체이닝이 4835에 카세트는 1033. 그나마 그래도 요게 이제 최근에는 좀 바뀌긴 했어요. 최근에는. 왜냐면 최근에 출시한 자전거들은 스램 같은 경우는 거의 1033을 끼워주고 시마노는 1134를 끼워주는 게 거의 기본이기는 해요. 근데 그럼에도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크랭크라고 하는 거죠. 체이닝. 그러니까 스프라켓은 요즘 거의 다 스램은 1033, 시마노는 1134를 끼워주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어요. 보통 그렇게 끼워줍니다. 요즘은 순정이 거의 그래요, 진짜. 근데 체이닝은 컴팩을 끼워주는 게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네, 특히 한국에서 이게 외국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컴팩 크랭크를 쓸 일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심지어 제가 아는 지인 중에 한 명은 그 이너 체이닝을 쓴 적이 없을 정도로 오르막이 없대요. 네, 오르막이 없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뭐 네덜란드나 프랑스조차도 그 알프스 쪽에 산지를 가지 않는 이상은 산이 없어요. 네, 뭐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르죠. 오르막이 정말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좀 선택을, 왜냐면 이게 너무 비싸요. 아까 보셨잖아요. 이게 얼마인지, 이거 크랭크 얼마인지 보세요. 이거 파워미터 달려있는 건 180만 원입니다. 이게 물론 이거는 너무 비싼 최고급 제품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좀 약간 좀 문제가 있기는 한데 어쨌든 좀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에어로 자전거는 좀 더합니다. 자, 크랭크 5236에 카세트는 1033.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이 티수 차이가 6개 나잖아요. 이러면은 고각을 올라가기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카세트가 1030이잖아. 1230이잖아요. 여기에 컴팩, 즉 33만 끼워줘도 꽤 올라갈 만하다라는 거죠. 뭐 복고개나 이런 데서는 조금 힘들 수도 있고 자린이 분들은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자전거들은 굉장히 고급 자전거이고 뭐 프로 선수, 근데 이렇게 여기 홈페이지에 파는 자전거가 어쨌든 프로 선수들은 자전거 안 삽니다. 자기 돈으로. 프로 선수들은 다 협찬받고 제공받은 자전거를 타지 자기 돈 내고 일단 기본적으로 자전거를 사지 않아요. 그리고 원하는 대로 껴주겠죠. 당연히 내가 프로인데 나 이번에 뭐 미컴 꼽아달라, 뭐 심지어 커스텀해서 만들어주기까지 하는데, 프로 선수들을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규격 외 크랭크를 쓸 때도 있어요. TT 같은 거 할 때는. 그럴 때는 만들어서 쓰기도 하는데, 근데 여기에 일반적인 홈페이지에 파는 이거는 또 자이언트인데, 자, 이것도 5236이죠. 그리고 스프라켓은 1134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나마 티수 차이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즘 그나마 스프라켓이 큰 사이즈가 거의 디폴트이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아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지만 1대1 기업일은 필수라는 거죠. 그래서 크랭크만 좀 바꿀 수 있게, 그러니까 이게 이 사이즈 5236 좋은 사람은 오케이, 그건 쓰면 좋다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컴팩 크랭크가 없고 컴팩 크랭크를 제공해주지 않고, 심지어 암 사이즈도 있잖아요. 이게 크랭크가 요 다리가 암이 있잖아요. 이거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 다리가 있잖아요. 크랭크에 요 막대기 발로 받는 이 크랭크 암, 이것도 사이즈가 다 다르잖아요. 이게 뭐 저는 167.5를 쓰지만 170 쓰고 뭐 172.5 쓰는 사람도 있고, 키 큰 사람은 또 요즘 타데이 포가차 선수가 키가 177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165mm짜리 크랭크를 쓰더라고요. 또 요즘 이걸 또 짧게 쓰는 게 또 유행인가 봐요. 또 이게 유행인지 뭐 어쨌든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이거를 좀 선택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죠. 우리가 자전거를 탈 때, 로드 자전거를 탈 때 피팅의 중요성에 대한 거를 엄청나게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피팅 중요하다, 뭐 피팅 뭐 몇 미리만 틀어줘도 힘을 뭐 제대로 안 받는다. 근데 왜 선택 못하게 하냐고. 사람마다 팔 길이, 다리 길이가, 키는 똑같아도 다리 길이나 이런 비율이 다 다른데 선택을 할 수 없는 게 굉장히 아쉽다.
제가 조사를 한다고 뭐 꼭 특정 회사가 아니라 이렇게 많이 조사를 했는데, 이것도 보면은 근데 여기는 5034, 그러니까 이게 그건 있어요. 이렇게 입문급에는 그래도 컴팩을 꼽아주긴 합니다. 지금 스컬트라 400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첼로도 입문급에는 컴팩을 꼽아줘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뭔지 아세요? 크랭크는 컴팩을 꼽아줘. 근데 스프락에서 또 30이야.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애초에 5034 꼽아줄 거면 스프라켓도 1132도 있잖아요. 1132라도 꼽아주지. 여기는 또 왜 1130인데.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어쨌든 이 스컬트라 400 같은 경우에도 입문자를 위한 거잖아요. 이게 130만 원짜리인데 이게 실제로 샵에 가서 뭐 한 5%만 받아도 어쨌든 한 120만 원 정도에 살 수 있는 자전거일 텐데, 이거에 컴팩에 1134 딱 꼽아주면 진짜 얼마나 좋아요.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그나마 요 리파인드 있죠? 리파인드는 5034에 1134를 끼워줘요. 이거 찾아보다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예, 이게 리파인드인데 그나마 여기는 자린이의 마음을 그래도 좀 아는 사람이 이거를 구성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이 기업이가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이 리파인드라는 자전거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S웍이나 뭐 마돈 최상급이나 이런 거는 진짜 프로 선수들급, 뭐 MCT 나가는 선수들은 뭐 이 정도 기업이, 혹은 이거보다 더 좀 하드한 기업이가 있어도 괜찮다지만은 입문급이나 이런 곳에 좀 판매하는 일반인들을 위한 자전거는 1대1 기업이가 나와야 되는데, 이 리파인드도 그래도 나오긴 나온다. 자, 마찬가지로 이 슈퍼6 에보 요 울테그라 DI2 750만 원짜리, 저는 이것도 1대1 기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5236에 1130이에요. 그러니까 티수가 6개 차이 나는 거죠. 이건 굉장히 힘듭니다. 이거는 진짜 힘들어요. 이거를 1134만 끼워줘도 충분할 텐데 라는 굉장히 아쉬운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뭐 이것저것 찾아봐도 다 비슷해요. 콜라고가 제가 완차가 별로 없는 줄 알았는데 또 있긴 있더라고요. 이게 요 105 DI2를 단 모델인데 630만 원? 뭐 하여튼 요 정도 가격에 하는 놈인데, 요 480만 원짜리 얘도 크랭크가 5034에 스파라켓이 1134. 그러니까 이렇게 끼워줘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어쨌든 오늘 영상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혹시 자전거를 입문하시는 분께 크랭크나 스프라켓도 사이즈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한국 시장에서는, 한국 지형이나 환경에서는 1대1 기업인은 반드시 나와야 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자전거를 탈 때 뭐 프로 아니잖아요. 그리고 MCT 나가는 선수 이런 분들은 일반 동호인에서는 극소수입니다. 그런 분들은 1대1 기업이 나오지 않아도 충분해요. 왜냐면 오르막 그냥 날아가기 때문에. 예. 그리고 평지에서도 막 시속 한 70km에서도 막 페달링하고 양내리막에서도. 근데 저희 일반적인 저 같은 동호인한테는 그런 게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바람은 크랭크를 좀 돈을 추가금을 조금 몇십만 원 내더라도 자동차 옵션처럼 선택할 수 있게 해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요게 조금 한국 뭐 사정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반드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도사나 이런 데 봐도 크랭크 컴팩을 구하는 글이 많지, 미컴이나 이런 거 구하는 글은 거의 현실적으로 없어요, 진짜. 예, 도사 같은 데를 봐도.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제 개인적인 그냥 바램 같은 거였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조금은 자전거를 타보신 분들이라면은 공감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